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늘장에서 정보보안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상인식 AI 기업 CU박스는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고 센즈랩과 한비소프트 역시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안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모회사인 판도더의 주가가 29%가량 폭락했습니다. 이는 공동 창업자인 천레이가 현재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향후 매출 성장세의 둔화를 경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의 유혈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난민촌의 전투작전센터를 타격했고 납치 신고에 따라 별도의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 한대 100만 원을 넘기면서 약 3년 만에 황제주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본격화된 실적의 개선세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기업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45%가량 증가한 4,3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2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텐베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지난주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 지수만이 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요. 또 이 역시도 장 후반 들어서 오름폭을 다소 반납하게 됐는데요. 이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 따른 경계감 속에서 2%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또 반도체 지수 전반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 2.5%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간밤 미국발 기술주의 약세,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양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세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이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 정보 보안주들이 잇따라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이 CDMO와 항암제 그리고 탈모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3년 만에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장 초반 100만 원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졌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코스피부터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여전히 0.43%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개인과 기관은 마찬가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세로 마감한 코스닥, 오늘 0.6%가량 이 장 초반의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어느새 이 760선 초반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오늘도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투수 이분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유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좀 외국인 수급이 부재한 우리 시장입니다.
잭슨홀 미팅도 무사하게 넘겼는데 현재의 수급 부족, 비단 이 중동 위기 때문만일까요? 이게 머리가 좀 아파요. 기간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같고요. 외인은 3거래일째 코스피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는데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외인이 벌써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매도세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좀 잠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적지가 않아요. 자, 외인이 금요일 날 거의 3천억대였고요. 월요일이 4,600억, 오늘도 현재 1,400억대 이상 매도인데요. 그 물량을 기관들이 좀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외인이 꾸준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도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에요. 기관은 계속 매도세고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수급이 좀 부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특히나 외인들이 조금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자, 우선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를 봤단 말이에요.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 M2 통화량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긴 해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했었죠.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그러면서 시장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사실 코로나 때 시장이 활성화됐던 것은 시장의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게 금리 인하의 효과보다 컸다고 판단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인지 경기 침체가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실 인플레를 계속 얘기를 했죠. 2%, 2.5, 3% 가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면서 잡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또 재밌는 점은 러셀 2000, 미국 내에서 중소형주들의 상승이에요.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거든요. 중소형주가 괜찮아진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회복이 되는 건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온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떨어졌던 그 포인트가 과거치 데이터를 보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거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진짜 많이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최소한 1, 2주 안으로는 결정이 될 거예요. 조금 더 보자면 3주 정도.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만 참으시고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전 과거치의 데이터를 보자면 금리 인하가 거의 다 내려오고 안정기를 거쳤을 때 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갑니다. 이 말은 즉슨 미국 내에서 지금 원하고자 하는 만약에 최종적인 목표의 금리치 자체가 한 2.5% 정도 전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천천히 내릴 건데 그 기간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은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간의 이 나스닥의 흐름도 다우의 흐름 같이도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런 거를 고민해봐야 돼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자체가요. 작년 말부터예요. 이때부터 시장이 계속 갔어요. 그렇죠? 이거 나스닥입니다. 쫙 갔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상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목도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 이 얘기를 떠나서 어떤 한 종목 자체가
이슈가 빵 터지잖아요. 이 이슈를 계속 갔어. 기대를 가지고 FDA 승인이야. 기대를 가지고 가다가 그 승인이 나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올랐다가 쭉 빠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굉장히 허다하죠. 그리고 아예 더 이상의 호재거리가 없다. 뉴스에 팔아라 가지고 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이제 꺾였으니까 그렇죠? 시장에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판단하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은 오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갔다가 그다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도 있어요.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거죠.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어수선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우선은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정말 예민하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최소한 금리 인하 발표가 난 이후부터의 시장에 최소한 1주나 2주, 많게는 3주 정도까지는 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주식을 조금 급하게 매일매일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 달 쉬어도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더욱 절실한 게 저는 한 10월 초까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요 근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틀린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거에 우리는 항상 베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외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 왜 워렌 버핏도 대형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팔았는지, 그렇죠? 애플을 왜 팔았는지 버핏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마냥 능사가 아닌 지금 우리 시장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 물량이 적지가 않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수급 상황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10월 초까지는 현금 확보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키워드는 이 미국 대선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대선의 지지율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간밤 엔비디아가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밤 2%대 경계감이 극에 달하게 되면서 낙폭을 기록했었죠. 현재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실적이 자칫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 현재 안고 있는 시장인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셔야겠죠. 네, 정말 오늘 죄송하게도 제가 아침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요. 좀 늦게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한 9시 다 돼가지고 8시 한 40분경 좀 넘어서 올려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일을 보다 보니까 종목 그 테마 선택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많이 엮이지는 않았고 딥페이크가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론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릴게요. 자, 내일은 잘해볼게요. 자, 우선은 보면은 오늘 이제 미국 내에서의 다시 한번 해리스 후보의 이슈가 생기면서요. 이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머리치 같은 경우가 오늘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 좀 보면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9%가량 상승이었는데 연속성을 보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잠깐 살펴보자면요. 이거. 네. 지지율 표가 나오고 있긴 한데 격차가 크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예측치 사이트인데요. 13일과 20일까지의 지금 예측치 결과 800명을 토대로 해서 얘기한 내용은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좀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폭 자체도 이쪽 라인 자체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장에서 어떤 테마의 종목들이 조금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특정 테마, 새로운 거를 찾았었는데 거기에 딥페이크가 이슈가 되면서 관련 보안주들이 죄다 상승을 했던 그런 포인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면은 그래도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가올 새벽이 아니라 29일 새벽입니다. 29일 새벽이요. 29일 새벽이니까 저희가 목요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을 볼 수가 있을 거고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뭐 올라가는 모습을 보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선은 예상치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판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C랩인데요.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C랩부터 볼게요. 엔비디아 이슈에 항상 같이 묻어나는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상당히 좀 돌려세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장의 급등은 제한적이겠지만 엔비디아 이슈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MDS 테크도 큰 바닥에서 다시 되돌림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크게 저기 쌍바닥 포인트에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좀 중형주 쪽으로 가서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 많이 밀렸었잖아요. 많이 밀렸었는데 추세적인 바닥에서의 포인트 살펴보자면 이런 그림. 이 추세 라인 깨는 자리는 매수 자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돌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이수페타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종목들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뭐 그래도 바닥에서 돌려 세울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만 좀 뽑아왔고요. 충분히 관련주들이 이슈화되면서 갈 수가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삼성과 하이닉스를 살 바에 뭘 산다? 애플을 사던 엔비디아를 사던 AMD를 사고 말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정말 최악이에요. 지금 보면 이거 아세요?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미국 내나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개인 플러스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1,000조라고 해요. 1,000조. 예. 이 해외에 들어간 자금들의 일부만, 10분의 1만이라도 국내로 유입이 되면요, 코스피 증시, 국내 증시 자체가 정말 많이 오를 거거든요. 하루 거래되는 최근에 코스피의 거래 대금 자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답답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어제가 이제 9조, 8조, 8조대가 나와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한 시장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국내 증시가 돈을 벌고 싶어도 뒷받침이 안 돼요. 정책적으로 뭔가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거든요. 딱 봐도. 그러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에라이 국내 증시 뭐하러 하냐? 국내 증시 그러니까 뭐만 기승이에요? 단타만, 테마만 기승이 되는 거고, 국내로는 뭐예요? 단타, 테마만 쳐. 이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냥 장기 투자는 뭐다? 나스닥으로 가는 거지.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시장이지만 좀 힘을 내시고, 또 좋은 또 소식들이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입니다.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시장의 움직임은 최소 몇 주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향후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정말 천천히 투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테마주가 여전히 횡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장 그야말로 수급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에서 2달까지는 계속해서 천천히 신중하게 보다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리스트 다 함께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요. 이 삼바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대형주,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현대도 기아도 갈 듯 하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고 사실 그 시장이 매력도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떨어져.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다 펼쳐놓고 볼 때 보자면 떨어진.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일전에 이제 뭐 온라인 강연회 때도 얘기하고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내 증시 이전부터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나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녹아나는 게 전 세계 탑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흔들리는 거에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또 하나 조금 믿음 자체가 없어. 사실 코스피 자체에 믿음이 없어. 국내 증시 자체. 저 같아도 그래요. 코스피, 뭐 코스닥 누가 하겠어. 차라리 그냥 어차피 물려도 나스닥 종목이나 뭐 미국의 대형주가 낫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가겠지에 대한 그런 믿음은 우리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인데 우선 종목별로 좀 보자면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라인이고 뭐고 그냥 뭐 의미도 없어. 차라리 이 상황 밑으로 내려와서 신규로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엔비디아나 애플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내의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뭘 합니까? 네,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요. 이게 더 심각해졌던 게 뭐였냐면은 일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외 증시를 얘기할 때 해외 증시의 종목을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좌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증권사들 그냥 HTS를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금을 더 빠져나게 망하게 만든 거니까. 뭐 사실 개인들의 물량이라서 그 부분이 많지 않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꽤 크거든요. 그게 시장에 지금 현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영향을 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선 상황 되돌리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기관 매수 잡히지만 외인들이 너무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삼성이라는 포인트나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너무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보니 그냥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을 사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냉정하게 진짜 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한 대형주를 볼 때는 미국 주식이 맞아요. 맞습니다. 국내 증시는 현 상황에서는 딱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차라리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보는 게 맞고요. 가치주 성향에서나 단기 트레이딩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미국 주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너무 갭이 없잖아요. 아예 위에 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시고 차라리 국내 주식은 그거 편하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상으로는 국내 주식이 맞고 장기 트레이딩 상으로는 대형 종목으로는 미국 주식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나 이슈가 좀 생기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이쪽으로 생기고 있냐면요. 해외 쪽의 기관 쪽, 미국 내에서 기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이긴 전지인데 자동차 쪽이 아니라 ESS 쪽으로 매출 확대가 커지기 때문에 향후 엔솔과 삼성 SDI 등 국내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주관점을 갖고 보시면은 얘는 길게 본다면 답은 있어요.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나 뭐 SDI나 에코프로 라인이나 금양 등등에서는
앞으로의 흐름이 저는 바닥은 다졌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이쪽 관련주들은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원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되돌림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보고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엔솔이 급하게 따라 들어갔을 때 많은 비중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저는 이때부터 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세요. 연말까지 사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할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외국계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쪽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이제 보면은 현대나 기아가 차트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기아보단 현대를 좀 말씀드리고 있기도 한데 기아 차트가 이게 깨졌어요. 이게 돌리다가 못 가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자리를 인식을 하면서 버팀목이 됐던 자리고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를 또 이탈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자리에서 이 자리 자체인데 여기 저항선 자리 나온단 말이에요. 약 갑작스런 이탈이 내일 또 나오면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우선 기아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아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는 그래도 버티는 그림은 있어서 현대차는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추세의 이탈 자리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악인 끝자락 자리는 어디냐면은 24만 원 바로 아래 자리니까 우선 기다려 보시자고요. 이러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동차 쪽도 그렇고 조금 답답하지만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뭐 삼성과 하이닉스나 대형주들은 엄청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큰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선 저는 금리 인하 시점까지 해서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드릴 테니 현금 확보 전략을 최소 10월 한 초중순까지는 취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고요.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거든요. 내일도 굉장히 좋은 얘기 드릴 거고요. 금리에 대한 얘기도 드려보고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방법들 여러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대형주 흐름 짚어봤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큰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주셨고요. 또 현금 확보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바로 내일 저녁 6시죠. 저희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에서 보다 많은 전략 철저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부터 저희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 여러분의 단 하나의 돌파구,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이 코오롱 티슈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보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죠. 현재 매수가가 18,660원에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0.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000원 선을 방금 돌파해 줬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이 7월 15일 또는 7일 이 시기 부근에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주가 회복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게 좀 많이 대응이 조금 아쉽네요. 거래 재개되고 나서 이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작년 말부터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이전에 그 매수하셨던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올해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매수하셨다면은 전혀 이제 주식을 차트를 안 보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우선 이거 차트 보면요. 바닥 자리가 이게
이런 식의 라인을 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얼추 이 라인이고 고점 라인도 보시면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이 박스 자리에 거의 놓여 있는 그림이거든요. 라인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기 박스까지 보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라인도 펼쳐 있긴 한데 최악인 경우는 그러하고. 자, 우선 보면은 고점은 형성됐어요. 이렇게 여기 윗자리. 예. 정확하게 라인이 거의 나오네요. 여기서 바닥 찍고서 돌리면서 가다가 하나 갖고 다시 최고점 자리 올려섰으니까 이 상단 자리는 항상 매도 자리가 나왔었던 자리.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필수였죠. 근데 여기 저 과거치 데이터 보면은 거래 재개되고 나서 급등했었던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었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 라인 잡고서 돌리는 자리 형성이 된 게 이 자리고, 실질적으로 1차 저항 자리가 되거나 1차 되돌림 반등 자리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가격적으로는 15,000원, 500원 정도 되는 그런 근처 자리, 여기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힘을 못 받는다, 힘 못 받고 꺾여버리게 되면은 여기 자리까지 열려 있고요. 여기 자리는 약 14,000원 자리 정도 자리까지가 주가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우선 여기서 되돌림이 나온다 하면은 나와줘야 될 가격 자리가 얼마냐면 16,000원 근처는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될 시기는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꺾일 경우에는 14,000원 정도 근처, 13,000원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 되돌리는 그림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우선은 바로 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바로 올라갈 경우에 고점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얼마부터? 17,000원부터 해서 18,000원 자리가 보이고요. 여기 자리가 우선은 1차 고점일 겁니다. 여기 자리에 오면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꺾여 내려갈 경우에도 14,000원 자리에 있다 하시면 여기서는 뭐 합니까? 네, 단가를 낮춘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데 굳이 물 타는 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 깼다가 14,000원 깼다가 올라오는 포인트 자리는 최저점 자리라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긴 합니다. 신규 접근 자리가 좋기 때문에 여기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으로서는 1, 2주 안으로 해서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체크하시고 홀딩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루엠텍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지난주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 유통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을 일으켰던 이 블루엠텍. 매수가가 현재 17,200원에 12%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48%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이번 주에 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아슬아슬해요. 반등 나오면 크게 갈 수도 있는 자리고요.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자리에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버텨내면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은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차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슈랑 평상시랑 조금 다른 거래량이 좀만 붙어준다면 한 번 다시 튈 겁니다. 튀면서 19,000원에서 2만 원 자리까지는 우선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차트의 구조상이나 모양상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꺾여 내려갈 경우에 지지 저항선 자체는 여기 라인이 포착이 좀 되는데 이 라인이 아마 15,500원 정도 근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500원 자리를 급격하게 깨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반등 포인트가 한 번 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로 바로 반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15,500원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지금은 홀딩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은 아니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번 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반등 나올 경우에는 꼭 그때는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승 나오고 나서 추세적으로 더 갈지 여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지금 안 붙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고 대응해보자.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 의견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으신 편인데요. 78,000원에 2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이 솔브레인 홀딩스 약 2%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51,1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워낙 좀 급격한 주가 조정을 겪은 종목이다 보니 참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SOS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네. 가격이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저희 제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려고 딱 했는데 요 고점이야, 걸려 있어. 이러면은 이 종목은 일단 뭐다? 제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샀어. 만약에 처음에 그 고점 자리에서. 그러면 올라오면 뭐다? 일단 뭐 한다? 빠져나온다. 비중이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거의 밥 먹듯이 하는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의 열의 9은 이렇게 물려 계시거든요. 이렇게 고점에 들어간 경우 케이스가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근데요. 이제 추세를 좀 보면 살아날 가능성이 좀 눈에 밟히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은 라인 잡아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라치다가 올라오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라인 이렇게 형성되면은 근데 얼추 끝자락이긴 해서 되게 고민스러운 자리인 것 같은데요. 라인도 좀 몇 개 더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라인 보이고요. 여기 라인이 핵심이겠네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은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 자체는 보이진 않고 있고요. 저항 자리로 인식됐던 게 우선은 8월 5일이었나요? 큰 하락 나오고 나서 다시 되돌림 반등은 일시적으로 나와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추세의 하단 자리에 한번 터치했다가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저점 자리 여기 자리에다가 다시 2024년인가 12년 말에 고점 자리가 있죠. 여기가 약 47,000원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네. 여기 자리를 지켜내면서 다시 되돌림 받는. 아이러니하게도 8월 5일 날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바로 되돌리면서 그림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우선 최악인 경우는 한 47,000원대 전후로 해서 바닥 지지 라인이 형성은 될 거예요. 그리고 최악인 추세 하단 라인도 보면은 45,000원대 위부터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근처 맥스 저점은 45,000원대 부근이거나 47,000원대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하락은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이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되돌리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되돌리면서 거래가 붙었었던 흔적들과 자리들을 봤을 땐 우선 이게 6만 원짜리 뚫어줘야 돼요. 여기 횡보 자리랑 여기 자리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6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 6만 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나와줘야 돼요. 거래가 조금 붙어주면서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그림 나오면은 다시 연락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거래가 붙으면서 홀딩하세요. 괜찮습니다. 약간 빠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돌려 세우면서 6만 원대 안착이 다시 나오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붙는 모습 조금이라도 더 보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종가로 6만 원대 이상 끝나는 거 나오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봐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선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여전히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화번호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 지금 바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효성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57,86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급등 나오고 있네요. 바로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약 5%가량 3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벌써 48,000원 선까지 올라선 효성. 계속해서 인수합병 이슈로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서 현재 이 시각 5%가량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매수가까지 수복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후 주가 향방이 저희 걱정이 됩니다. 네. 자, 효성을 좀 보면 언제 사신 건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기업 분할 합병, 기업 분할 이슈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신 것 같고요. 차트가 추세에서의 돌리는 그림도 있고 거래 대금이 좀 붙으면서
갔었던 그림도 있고 이게 블록딜 물량인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다시 얼마나 살아날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그 화학 쪽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화학주 얘기를 가끔씩 드리잖아요. 최근 자주 드렸죠. LG화학도 보면은 이게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바닥에서 살짝은 돌려요. 그리고 또 하나 롯데정밀화학도 이렇게 많이 돌리는 그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그래도 좀 회복이 되는 건가 싶은 정도의 모양새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짝은 보이긴 해요. 약간 조금 고민되는 정도의 수준? 약간 그 정도 수준인데 뭐 효성도 뭐 나름 뭐 나쁘진 않은 그림이 나왔어요. 우선 오늘도 급등이 좀 나아졌고 어제도 급등이 나아졌고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인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여기 하단 라인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하단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라인이네요. 가격적으로는 우선 42,000원대, 3,000원대 요 하단 라인을 잘 지켜냈어요. 바로 올려치면서 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1차 고점 구간이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자리에 돌파하는 게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만 원까지는 괜찮아 보여. 근데 여기 5만 한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구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자리들의 돌파가 나오면서부터 여기가 꽤나 두꺼운 매물벽이 있거든요. 돌파가 나오면서부터 해서 좀 많이 열려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은 가장 현실적인 자리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한 5만 4,000원대 흐름이 한 번이라도 좀 찍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뭐냐면요. 매물벽이 눈에 들어오네요. 매물벽이 5만 얼마? 5만 7,000원대부터 엄청나게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매수하고 계신 단가 라인이라 약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매수가 근처, 현 차트로는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만 4,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은 매수가까지 가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단가를 낮추시면 좋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접근도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에 급한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니까 그때 단가를 낮춰보자.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하시고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나와줬습니다. 지금 시각 현재 매수가가 7,420원에 보유 비중 50%, 다소 높은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2% 이상 내려가게 되면서 7,35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오늘 시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이따가 AS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이 들어갔다가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요. 시장이 조금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거든요.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 터치가 돼가지고 손절은 좀 됐어요. 미리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상반기 실적 너무나 좋았고요. 하반기도 너무나 튼튼한 실적을 갖고 있는 검증된 종목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트럼프 쪽의 이슈 자체가 조금 묻어나줘야 돼요. 가상화폐 이슈 자체가. 근데 그 부분이 올 듯 말 듯 지금 안 오네요. 한 번은 오면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차트도 그렇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보고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은 조금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 번의 반등은 올 거라 수익은 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급등이 한 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방송상에서 손절이 됐긴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팍 나온다면은 그때는 꼭 어떻게 하자? 우선은 수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선 ENT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7,800원에 3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인선 ENT 약 0.3%가량 약하게 밀려나면서 6,1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다소 좀 매수 단가가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게 여름 때 이슈가 좀 되면서 가다가 폐기물 관련해서 가다가 지금 이슈가 다 소멸이 좀 돼가지고요. 반등 포인트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조금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실적 흐름들은 나쁘진 않아요. 문제가 없는 회사예요. 다만 올해는 조금 저조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약간 조금 하향 추세를 조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꾸준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에 크게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 자체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실적이 큰 폭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테마성 이슈를 제외하고서는 움직이기가 사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해보시고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7,000원대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던가. 그래서 우선은 지금 홀딩하시고 상황 보고 다시 한번 꼭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존 종목들 다시 한번 AS로 톱파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 또 정말 중요한 종목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뭐 하나씩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그대로 홀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거 전혀 없고요. SK케미칼도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그냥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프트업이 오늘 좀 아쉽네요. 오늘 장중에 4.5%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이게 또 맥을 못 추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추세적인 전환 자체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어제부터 해서 그래서 한번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LG화학은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목표가를 좀 짧게 잡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볼 건데 어제도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려서 내일이나 모레 반등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제가 이제 오늘 시가 대비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아요.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지금 정리가 된 상황으로 손절 터치가 돼서 좀 빠져나가지만 상황 보면서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 테마 뜨면 대장주예요. 네, 그리고 실적이 정말 좋아요, 올해. 검색해보세요. 정말 좋은 회사라서 실적 성장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릴 거니까요. 상황 보다가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추천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형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이고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쳐다보고자 합니다. 자, 실적은 상반기 컨셉에 좀 부합했었던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 매출의 정상화와 미국의 매출의 좀 더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고성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반기의 매출 신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예상치에 그냥 계속 부합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2022년, 23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21년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치의 실적을 넘어가면서 슬슬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차트 흐름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거든요. 차트도요, 크게 밀리고 나서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한번 그렸었다가 좀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여기서 돌리는 그림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원체크는 이런 대형주에서의 하반기 실적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좀 놓치긴 아쉬워요. 매수가는 33만 6천 원에서 제가 34만 5천 원 사이로 매수가를 드릴 거고 분할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습니다. 대형주 길게 안 잡겠습니다. 38만 원 정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짧게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 2차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돌파하면 높아질 거예요. 45만 원까지 2차는 볼 거고 손절가는
역시나 짧습니다. 32만 9천 원짜리 있죠. 32만 9천 원짜리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우선 빠져나오고 보자라고 말씀드려 볼 테니까 LG생활건강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답답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저희 LG생활건강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은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수익률을 거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여전히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부재하다는 점도 우리 시장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LG생활건강,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